108회 전산회계 2급 이론 시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1번 일정 기간에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여기 일정 시점이 있죠.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나머지는 전부 다 일정 기간 어쩌고 저쩌고 되는 겁니다. 2번 문제 제품의 잔해 표시가 잘못된 것은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잔액이 나타나야 됩니다. 받으름 자산이죠. 차변 맞죠? 예. 이거 틀린 거 답 4번이죠. 얘는 수익입니다. 수익은 대변이 돼야 되죠. 수익은 대변입니다. 3번 문제 시험에 잘 나오는 공식들입니다. 매출원가 얼마인가? 자, 매출원가를 구해내야 됩니다. 자, 기초 상품이 10,000원이고요. 매입액이 30,000원 되겠습니다. 매입의 누리가 1,000원이 있네요. 그러면 요 매입은 여기에 넣어줘야 됩니다. 기말 상품이 5,000원이 있고요. 이때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순매입액을 알아야 되죠. 순매입액 얼마? 29,000원. 순매입액 29,000원을 넣어주면은 34,000원 되겠네요. 매출원가 34,000원. 예, 시험에 잘 나오는 공식입니다. 내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기초상품, 기말, 총매입, 매입의 누리. 여기에서 순매입액을 구할 수 있죠. 구해서 순매입액을 넣어주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12월 말 결산입니다.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7월 1일에 기계를 1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주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수익주 지출은 수선비 처리했겠죠. 만약에 자본적 지출이다 이러면 여기에 나중에 지도원가에 더해 주셔야 됩니다. 수익적 지출이니까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연수 5년이고요. 장조원 가치 없습니다. 정액법입니다. 그러면 내용연수 5년분의 지도원가 100만 원이죠. 마이너스 잔존 가치는 0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자본적 지출이다. 이러면 110이 되는 겁니다. 수익적 지출이니까 계산하면 20만 원 되겠죠. 자, 그런데 요 20만 원은 1년에 20만 원입니다. 1년 동안 사용 안 했죠. 7월 1일 취득했고 현재가 12월 말입니다. 그럼 6개월 사용했습니다. 12분의 6 얼마? 10만 원. 상가액은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조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12분의 6 한 것을 우리는 월할 상각이다. 월할 상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 5번. 보험료는 얼마인가? 단기 보험료는 얼마인가? 11월 1일 날 보험에 60만 원 현금으로 가입을 했죠. 보험료 현금. 자, 가입은 1년이고요. 그러면은 11월 1일 날 1년치 그러면 10월 31일까지 보험료를 60만 원 납부한 겁니다. 자, 현재가 언제다? 12월 31일 결산일이죠. 이때 보면은
단기분은 2개월이죠. 한 달에 얼마죠? 5만 원입니다. 나누기 12, 한 달에 5만 원이죠. 그러면 단기분은 10만 원이고 10개월이 미경과가 되는 겁니다. 미경과 선급. 10개월이면 50만 원이죠. 선급 비용 50만 원, 보험료 50만 원. 그럼 단기분은 얼마다? 10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보험료는 10만 원, 단기분 10만 원 되는 겁니다. 50만 원은 미경과가 되는 겁니다. 6번 문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입 채무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지가 있는 것은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 의미죠. 얘 둘이를 뭐라 부르죠? 매출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7번 문제. 계정의무 분류가 올바른 것은 차량방구는 유동자산이 아니죠. 얘는 비유동자산이 됩니다. 틀렸고요. 당좌예금은 유동자산이죠. 틀렸고요. 단기차예금 유동부채 맞습니다. 선수수익 유동부채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건,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 볼까요? 현금이 있고요. 예금이 있고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현금이는 통화와 통화대용증권으로 나누어지고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와 주화 통화고요. 타인 발행 수표, 자기의 수표, 가계 수표 등 이런 것들을 현금 통화대용증권, 회계상의 현금들이죠. 현금으로 치는 겁니다. 자, 예금 중에서는 요구불 예금으로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이 해당이 되고요. 저축성 예금인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만기 3개월 이내에 뭐뭐뭐라면 현금성 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만기 3개월 이내의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다. 그러면 얘들도 포함된다는 거. 자,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좌차불이 있죠? 예, 얘는 부채입니다. 예. 당좌예금이죠. 당좌차불이 아니고 3번. 배당금 지급 통지서가 배당금 영수증입니다. 같은 겁니다. 9번 문제. 상품 매입에 따라서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죠. 미리 지급한 선급이 되는 거죠. 예, 선급금이 되는 겁니다. 10번 문제. 부채 합계는 외상 매입금,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요 세 가지가 부채네요. 나머지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550만 원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아래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현금화되는 것.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은 우리가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죠.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초 잔액이 오고요. 대변이 기말 잔액이 옵니다. 이거를 구해라. 여기 기초 잔액이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이고 자, 외상 매출금 발생액 그러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상품이나 제품 매출 이러면 이게 발생이거든. 그럼 외상 매출금 차변에 있죠. 차변에 외상 매출액 얼마? 700이 들어가고요. 회수액, 회수액은 차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게 회수액이죠. 그럼 외상 매출금 대변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변의 회수액 얼마? 100만 원. 그러면 답이 나왔죠? 차변합계가 1000만 원. 그럼 여기 얼마?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이죠. 예, 맞습니다. 판매를 위해서 맞고요. 생산 과정에 있는 이것도 맞습니다.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 예, 다 맞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된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정상적으로 발생된 기타 등등의 원가, 운반비, 원재, 운반비나 하역비, 보험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 예, 그게 바로 선입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개별법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따지는 겁니다. 근데 상호 교환될 수 있는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 이 부분은 어렵죠. 왜? 이 부분은 우리 수업 시간에 사실상 수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교환될 수 없는. 그 다음에 14번 문제. 수익에 이연됐죠. 그럼 선급선수 미수미지급이 되는 거죠. 수익이죠. 그러면 1번, 2번은 아니겠죠. 비용이니까. 그렇죠? 그럼 선수냐, 미수냐. 자, 우리가 여기서 성급은 먼저 지급했죠. 성급은 우리가 미리 지급했죠. 예, 미리 지급했으니까 지급한 것을 다음 해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용의 이연. 자, 요거는 지급 안 했죠. 다음에 지급해야 됩니다. 비용의 예상. 요거는 수익이죠. 수익의 이연. 많이 받았죠? 넘긴다 이런 뜻입니다. 안 받았죠? 받아야 되죠? 수익의 예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출제가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기말 재고 자산이 과대평가되었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자, 기초 상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자, 요 기말 상품은 여기 바로 매출원가죠. 자, 여기서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액이 나오는 겁니다. 요 매출총액이 나중에 당기순이익까지 연결되는 거죠.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말을 과대평가되었다라고 봅니다. 기말이 과대평가되면은, 그죠? 그러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겠다? 매출원가는 적게 평가되겠죠. 빼는 게 많아지니까 결과 매출원가는 작아질 겁니다. 매출원가가 작아지면 이익은 커지게 되겠죠. 이익은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기말을 적게 평가되었을 때는, 적게 평가되면 매출원가는 과대평가될 것이고, 그러면 이익은 적게 평가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기말이 과대평가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매출원가는 과소, 그죠? 과소, 이익은 과대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